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국민과 야당의 진심으로 잘 전달되도록 정성껏 말씀드리겠다라면서 결의를 다졌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영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쇼를 하기 위한 행태가 아니길 바란다. 뭔가 좀 이렇게 결의를 다진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도 같은 기조인 것 같습니다. 다급한 마음 이해한다. 그런데 밀어붙이기 방편돼서는 안 돼. 여기서 밀어붙이기라는 거는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막혀있는 인선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인사권에서 추경을 얘기하는 거죠. 네, 추경을 이제 추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제 정책을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첫 단추 아니겠습니까? 네. 문 대통령도 수보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추경안이 이번에 이제 통과되지 않거나 혹은 야당의 제도에 걸리기 시작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국정 동력이 굉장히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야당의 의견을 더 많이 관철시키고 그래서 협치 국면을 더 만들어야 된다. 그걸 협치라는 이제 그런 구도 속으로 문재인 정부를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굉장히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겠죠, 지금. 서영우 소장한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서 자, 우리 추경 잘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하는 소통과 협치의 의미는 당연히 있는 건데 이게 국회, 특히 야당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질 가능성 없지 않을까요? 국민 여론이 좋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국회까지 찾아가서 추경을 해달라고 야당한테 고개까지 숙이면서 부탁을 하고 내 지지도가 80%가 넘는데 야당에 못해라고 하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야당이. 그렇죠.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대화하겠다는데 막을 수도 없고. 그렇죠. 오려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의 임명 강행 의지라든가 내지는 추경에서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대화하려고 하는 시도도 없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려고 오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잔뜩 지금 골이 나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전 내일 추경 연설을 통해서 야당은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야당 당론이 있고 이미 결정된 본인의 대선 때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국회까지 가서 저렇게 설득을 하는데 야당이 저렇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하는 국민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러니까 야당의 이런 문제 제기가 정말로 추경의 일자리를 놓고 하는 정책적인 경쟁의 내용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국민들이 아니 일자리 늘려주는 예산을 왜 야당이 왜 막냐 라고 하는 여론의 역풍이 더 강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여론전이다. 저것은 의원들 설득이 아니라 국민 여론전이라는 거죠. 저는 아까 사실 밀어붙이기 방편에 대해서 왜 여쭤봤냐면요. 사실 뭐 직접적인 계기가 추경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사청문회 문제가 걸려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짚어주셨던 어떤 여론의 힘을 얻고, 왜냐면 장외 여론조는 굉장히 지금 힘을 얻고 있는, 힘을 주는 그런 형국이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밀어붙이기 방편은 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사청문 문제하고 추경 처리나 추경에 대한 요청에는 전혀 별개 아니겠습니까?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별개다. 그러니까 인사청문은 강도 높게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되 추경은 추경대로 정부는 국회 상대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자기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차피 생각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일자리 추경이다, 추경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세수에 여기도 있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정부가 일자리의 최대 고용주처럼 이렇게 나서는 게 옳으냐 이런 생각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규제 완화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다른 집단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그것이 협치지 일방적으로 압박을 해서 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굉장히 지금 청와대에서 사실 PI를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PI라고 하면 일종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거. 그렇죠. 대통령 홍보를 잘하는 건데 이게 첫 추경과 관련해서 첫 설명이에요. 시정연설이에요. 그리고 가장 빨리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빨리 시정연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 의하면 제1번으로 첫 번째라고 하는 걸 장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돼야 이게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경화 후보자가 환경부라 여성부라면 별로 주목을 못 받는 거거든요. 이게
외교부니까 사실 주목을 받아서 저렇게 이게 네. 그 관심을 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런 주목을 가지고 대통령의 협치 의지라든가 대국회 설득 노력을 한다라는 이미지를 보이는 건데 중요한 건 이미지가 아니라 네. 정말로 야당하고 4년 동안 롱텀으로 끌고 가겠다. 네. 그래서 야당의 합리적인 얘기, 야당이 이렇게 네. 조목조목 볼 때 이 세수의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건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걸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국회를 자주 방문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다. 저는. 이재명 차장께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자유한국당, 특히 이제 보수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할 수도 있겠어요. 와서 대통령이 야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 추경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안 받자니 국민 여론이 신경 쓰이고 받자니 야당의 선명성이 문제되고 인사청문회 강경 후보자도 청와대는 강행할 것 같은데 이걸 밀어붙여야 되나 여기서 빼야 되나 자유한국당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확히 짚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러지저러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가장 큰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추경만 놓고 보겠죠. 추경만 놓고 봤을 때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원석 국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일단 일자리를 누가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일자리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철학이 다릅니다. 특히나 공공일자리가 지금 늘어나는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생각인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부담이 되는 그 예산을 네. 본 예산단위 추경에다 반영하는 게 옳으냐 그건 옳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얘기죠. 예. 하나 또 한편으로는 예. 이제 박근혜 정부 때를 다 이제 생각하는 거죠. 당시에도 야당이 박근혜 정부가 주로 하고자 했던 핵심 사대 개혁 법안이라든가 네. 개혁이라는 걸 모든 걸 이제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예. 근데 그럼 반대로 이번에도 그럼 계속 발목을 잡으면 결국 그렇다고 야당한테 뭐 플러스가 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것도 해주고 결과로서 우리가 한 번씩 보자. 결과로서 이런 보자. 기류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뿐이 아니라 지금 정부 조직 개편도 잘 걸려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강경화 후보자 등 비롯해서 인사 이제 청문회를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이런 문제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 답이 딱 하나는 아닌데 결국은 정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주고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가장 원하는 것들을 내주면서 그 토대 위에서 이제 협치를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전국 군수령의 핵심 사안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끝없는 논란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외교 현안이 산적하다. 사실 이달 말에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오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지명이 되긴 했지만 한미 정상회담 지금 2, 3주 앞두고 어떻게 보면 국방 외교장관 공석인 것 같은 그런 모양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도와줄 것을 국회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참 아플 것 같습니다. 본인은. 여객선 선장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항공모함의 함장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외교가 실험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이젠 본격적으로 역량 문제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전직 외교 장관들은 어제 10명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강경화 후보자 역량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외교 장관이었던 우리가 보증한다고 하는데 정치권에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겨루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치권에? 야당의 일리 있는 주장이 있죠. 네. 위장전입 문제를 거짓 해명하면서 리더십 문제로 불거지게 만든 점, 그리고 북핵 문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는 발언을 하지 못하고 네. 역량이 마치 미흡한 것처럼 정책 역량을 잘 보이지 못한 점들은 야당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위장전입 문제가 부동산 투기라던가 강남 8학군의 학교의 자녀를 보내기 위한 게 아니었고 그리고 사드나 북핵 문제조차도 외교부가 한다라기보다는 청와대와 청와대가? NSC가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NSC가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국 중심의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 중심의 그 외교 안보 전략이었다면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자간 외교 그리고 가짜 외교.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와 더불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변화된 상황에 맞는 변화된 장관들을 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전 야당이 그렇게까지 반대할 만한 정말로 전략적인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할 문제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새로운 그 외교 환경에 맞게 새로운 인물을 구하려고 하는 만큼 저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는 것도 문제 제기를 하되 채택에 청문보고 채택은 반대하되 대통령 임명을 강행할 때는 그것 또한 서로 인정해주는 윈윈하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반대해도 대통령 임명은 인용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한호수 정국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표정이.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에 따른 정치적, 여론적 부담은 대통령이 지고 또 그 후보자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나중에 그거에 대한 정책 책임을 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저는 이제 야당 의원도 받아들여야 되고 무조건 떼쓰기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현재 이 강경화 후보자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몇 가지 도덕적 흠결을 압도할 만큼의 정책 수행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사실 의심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뭐 여성 단체가 동원되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이 나서고 그래서 여론전으로 자꾸 돌파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사실 애초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강경화 후보자가 이렇게 그 비고시 출신의 여성이고 뭐 해서 굉장히 그 띄우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얘기됐던 건 뭐냐면 여성 안배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네. 여성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그 자리에 충분히 기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청문회 돌파라든가 이 여론전 돌파도 여성 프리미엄이나 대통령의 초기 이 높은 지지율이라는 대통령 프리미엄으로 돌파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책 역량과 국정 수행 의지를 가지고 돌파해야 되는 게 돌파.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감성적으로 읍소하듯이 이렇게 돌파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이냐. 특히 저는 그 위안부 할머니 방문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였다고 보는데 총리라든가 여성부 장관의 경우는 저는 위안부 할머니 충분히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과도 대화를 해야 되고 대통령의 정책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될 관계가 가지 않도록 조율해야 될 책임도 외교부 장관이 담당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움직였어야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합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시정연설을 하는 것 아무리 많아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호석 국장, 이재명 차장, 서영우 소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